중국 조선업 전체가 멈췄습니다. 67조 원 규모의 수주 잔량이 한순간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계 1위라고 자부하던 중국 조선업이 단 2주 만에 올스톱. 칭다오, 다롄, 광저우, 중국 전역의 조선소에서 용접 불꽃이 사라졌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직경 3mm 용접봉. 한국 HD연대가 공급을 중단한 그 작은 금속 막대 하나가 거대한 중국 조선업의 심장을 멈춰 세운 겁니다. 카타르는 15조 원 규모의 LNG선 발주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고, 노르웨이는 협상 테이블을 떠났습니다. 호주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천웨이고입니다. 중국 CSSC 산하 칭다오 조선소에서 30년간 일해온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중국 조선업의 굴기를 직접 목격했고 세계 1위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도 함께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하려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얕잡아 봤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를요. 모든 것은 3개월 전 그날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칭다오의 아침 공기는 바다, 냄새가 섞여 있어요. 30년 동안 맡아온 그 냄새가 저는 좋았습니다. 아버지도 이 냄새를 맡으며 출근하셨겠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50여 년 전 중국 조선업 초창기 노동자셨습니다. 맨손으로 배를 만들던 시절이었죠. 녹슨 철판을 두드리고 허름한 용접기로 이음새를 붙이던 그 시대.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웨이고야, 언젠가 중국도 큰 배를 만들 거다. 세계가 놀랄 만큼 큰 배를. 그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은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59%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27%, 일본은 고작 9%. 우리는 명실상부한 세계 1위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출근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중국 조선업 5년 연속 세계 1위. 올해 수주량 역대 최고, 기록 경신 전망. 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한국은 이제 우리 상대가 아니야. 조선소에 도착하니 거대한 도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이 400m, 폭 80m.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이런 배는 한국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천수성님, 좋은 아침입니다. 후배 엔지니어 리밍이 인사했습니다. 30살, 칭화대학교 조선공학과를 수석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오늘 카타르 쪽 회의 준비됐나? 네, 완벽합니다. 이번에 15척 추가 수주하면 우리 조선소 역대 최고 실적이에요. 15척, 척당 3천억 원. 총 4조 5천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카타르가스는 세계 최대 LNG 수출 기업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건 중국 조선업의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밍의 표정이 살짝 어두웠습니다. 근데 수석님,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뭔데? 용접봉 재고가 좀 빠듯해요. 한국에서 들여오는 HTX-9,000마리예요. 2주치밖에 안 남았거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뭐 걱정이야. 주문하면 되지. 그게 요즘 한국 쪽에서 납기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요. 늦어지면 재촉하면 되고 안 되면 다른 데서 구하면 되지. 용접봉이 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용접봉 따위 그냥 금속 막대기 아닌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3mm짜리 금속 막대기가 67조 원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걸.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업 10년 성장 추이, 12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5%, 그때만 해도 한국이 38%로 1위였습니다. 일본은 20%, 우리는 분명 3위였어요. 하지만 그래프에서는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10년 전 40%, 8년 전 45%, 6년 전 50%, 그리고 올해 59%. 한국은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38%에서 35%, 32%, 29%, 그리고 27%로.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CSSC 본사에서 내려온 왕젠고 부총재가 레이저 포인터를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10년 만에 한국을 완전히 추월했습니다. 물량으로도, 가격 경쟁력으로도, 그리고 곧 기술력으로도요. 회의실에 모인 간부 20여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특히 LNG, 운반선 분야에서의 성장이 눈부십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5년 전만 해도 LNG선은 한국의 동무대였습니다. 전 세계 점유율 95%, 우리는 고작 2%에 불과했죠. 그때의 굴욕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LNG선을 수주하려고 카타르에 갔다가 문전박대당했던 날, 카타르 담당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중국, LNG선을 만들 수 있어요? 기술이 있나요? 비웃음이었습니다. 대놓고 무시당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왕 부총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점유율이 30%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65%로 떨어졌고요. 이 추세라면 3년 안에 역전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 조선의 굴기. 누군가 외쳤고 모두가 따라 외쳤습니다. 저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왕 부총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총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보게. LNG선 점유율이 30%로 올랐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우리가 수주한 건 대부분 가격 경쟁으로 따낸 거 아닙니까? 기술력으로 한국을 이긴 건가요? 왕 부총재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천수석,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우리가 건조한 LNG선에서 간간히 품질 문제가 보고되고 있어서요. 한국 배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왕 부총재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천수석, 자네 걱정이 뭔지 알아. 하지만 기술이라는 건 결국 돈과 시간의 문제야. 우리는 지금 매년 수조 원을 R&D에 투자하고 있어. 10년 뒤면 한국은 상대도 안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기술이 정말 돈과 시간만으로 해결되는 걸까? 그때 리밍이 달려왔습니다. 천수석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 한국에서 연락 왔는데요. 용접봉 공급 관련해서 긴급 통보가 왔대요. 긴급 통보. 뭔데? 리밍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공급 중단이래요. 무기한으로.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공급 중단,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주는데. 저는 직접 한국 HD연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해 온 김 부장이었습니다. 김 부장, 나야 천회이고. 공급 중단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수석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본사 결정입니다. 본사 결정. 그게 말이 돼. 우리 얼마나 오래 거래했는데. 이유가 뭐야?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 위에서 전략적 판단이라고만 하더라고요. 전략적 판단.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김 부장, 우리 1년에 용접봉만 500억 원어치 사간다고. 그걸 끊겠다고? 미쳤어. 천수석님,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리밍, 다른 공급처 알아봐. 일본이나 유럽에도 용접봉 만드는 데 있잖아. 네, 바로 연락해 볼게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갑질하려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세계가 중국 없이는 안 돌아가는데. 용접봉쯤이야 어디서든 구할 수 있어.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으며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용접봉 공급 끊겠대. 왕아오 부장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비웃었습니다. 뭐? 한국이, 걔네가 배짱이야. 지금 시장 상황을 모르나 보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세계 1위인데. 리위안 과장도 거들었습니다. 한국 조선업 요즘 어렵다던데요. 수주량도 줄고 구조 조정한다고 난리고.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갑질하려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버티다 못해 협상카드로 쓰려는 거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잘 나가던 때가 언제였는데 20여 년 전. 그때는 우리가 배울 게 있었지.
근데 지금은 뭐가 남았어? 왕아오 부장이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삼성중공업, 적자. 대우조선, 매각됐다가 합병. 현대중공업, 그나마 낫지만 성장률은 우리 절반도 안 돼. 한국조선업은 이미 끝물이야.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10년 전에는 한국 기술자들한테 배우려고 줄 섰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뭘 더 배워? 용접 기술. 우리도 다 할 줄 알아. 도면 설계. 우리 엔지니어들이 더 잘해. 리밍만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리밍, 너는 왜 말이 없어? 아, 저요? 그냥 좀 걱정돼서요. 뭐가? 그 용접봉이요. HTX-9000점. 그게 아무 데서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왕아오 부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용접봉이 뭐 대단한 거라고. 철심에 피복 씌운 거잖아. 우리도 만들 수 있어. 근데 LNG선용 극저온 용접봉은 좀 다르다던데요. 영하 163도에서 견뎌야 해서 특수압금이 들어간대요. 특수압금. 그것도 돈만 있으면 개발하지. 저는 리밍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리밍, 걱정 마. 용접봉 구하는 건 시간 문제야. 일본이든 독일이든 연락하면 돼. 어차피 장사하는 놈들이 돈 앞에서 안 판다고 버티겠어.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타르가스 알샤리프 부회장이었습니다. 알샤리프 부회장님, 좋은 오후입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천수석, 소문이 들려오는데요. 용접봉 공급이 중단됐다고요? 아, 그건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금방 해결될 거예요. 일시적.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12주면 다른 공급처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천수석, 우리는 납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면 우리도 다른 옵션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부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반드시 일정을 맞추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지만 2주입니다. 2주 안에 해결 안 되면 우리는 한국과 다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2주.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접봉 따위 2주면 충분해. 한국이 세상에 용접봉 만드는 유일한 나라도 아니고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3mm짜리 용접봉이 정말로 세상에 한국만 만들 수 있다는 걸. 리밍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LNG선용 극저온 용접봉요. HTX-9000이랑 동급 제품 있으신가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겠지. 일본이 기술 강국인데. 하지만 리밍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네, 없다고요? 아, 그럼 비슷한 제품은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극저온 용접봉은 생산 안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리밍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일본은 LNG용 극저온 용접봉 생산을 10년 전에 포기했대요. 기술적으로 한국을 못 따라가겠다고. 뭐, 일본이? 네, 담당자가 그러는데 영하 163도에서 견디는 용접봉은 한국 HD현대만 만든대요. 말도 안 돼. 독일은? 유럽은? 리밍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독일 티센크루프, 이탈리아 피오라방티, 노르웨이 아케르솔루션스. 결과는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극저온 용접봉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 기술은 한국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D현대에 문의해보세요. 그쪽 말고는 공급처가 없을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한국만 만든다고? 용접봉을? 리밍이 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천수성님,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해요. 뭐가? HTX-9000 용접봉이요. 이게 그냥 용접봉이 아니에요. 리밍이 태블릿을 펼쳤습니다. LNG는 영하 163도로 저장됩니다. 이 온도에서 일반 금속은 23초 만에 깨져요. 추위에 금속이 수축하면서 균열이 생기거든요. 그건 나도 알아. 근데 LNG 운반선 탱크는 이 온도에서 수십 년을 버텨야 해요. 단 0.001mm 균열도 없이요. 균열이 생기면 LNG가 새고 그럼 배 전체가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탱크를 만드는 용접이 핵심이에요. 영하 163도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용접. 이걸 할 수 있는 용접봉이 HTX-9000이에요.
리밍이 성분 분석표를 보여줬습니다. 23가지 희귀합금이 들어가요. 티타늄, 니켈, 크롬, 몰리브덴, 그 외에도 정확한 배합 비율은 한국만 알고 있어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정확해야 한대요. 0.0001%만 틀려도 영하 163도에서 깨진대요. 소수점 넷째 자리, 일본은 15년간 개발했다가 포기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배합 비율을 못 맞추는 거예요. 한국은 35년간 연구해서 성공했고요. 35년. 저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중국은 개발 안 했어? 리밍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했죠. 20년째 하고 있어요. 매년 수백억 원씩 투자했고요. 근데 아직 성공 못했어요. 왜? 모르죠. 성분 분석해도 똑같이 안 나오고 배합 비율 따라해도 안 되고 한국 기술자들은 손끝의 감각이 다르다고 하던데 그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수천억 원. 그래도 못 만든다고? 천수성님, 현재 우리 조선소 HTX-9000 재고가 2주치예요. 칭다오만이 아니라 다롄, 광저우 다 합쳐도 평균 2주치밖에 안 돼요. 한국이 안 팔면 2주 후에 우리 조선소 전체가 멈춰요. 2주. 카타르가스 알샤리프 부회장이 준 시한도 2주였습니다. 장난하나? 용접봉 하나 때문에 67조 원 수주가 날아간다고? 리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용접봉 없으면 LNG 탱크 못 만들고 탱크 못 만들면 배 못 만들어요. 아무리 도면이 있고 철판이 있고 기술자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 3mm 용접봉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계 1위라고 자만하는 동안 한국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 3mm, 그 작은 금속 막대가 67조 원의 운명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mm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단 하나, 한국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도크에서 반쯤 완성된 LNG선이 보였습니다. 길이 300m, 폭 50m. 수천 명의 노동자가 3교대로 일해서 만든 배. 하지만 용접이 안 되면 저 배는 그냥 철판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리밍, 한국 HD연대에 다시 연락해봐. 제발 다시 팔아달라고. 가격은 얼마든지 올려도 좋으니까. 네, 바로 해볼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갑자기 공급을 끄는 건 단순한 협상 전략이 아닐지도 모른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칭다오 조선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불빛이 언제까지 밝을 수 있을까? 2주. 시간이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진짜로 멈췄습니다. 칭다오 조선소 제3도크. 길이 400m, 폭 80m의 거대한 공간이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백 개의 용접 불꽃이 푸른빛을 내뿜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쇳소리, 망치 소리, 크레인이 움직이는 굉음. 그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텅 빈 도크를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제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코끝에 녹슨 쇠 냄새가 스쳤습니다. 원래 이 냄새는 용접 연기에 무쳐 잘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것만 남았습니다. 반쯤 완성된 LNG선이 도크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길이 300m, 수천 장의 철판을 이어붙여 만든 거대한 선체. 하지만 용접이 안 되면 저건 그냥 철판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철판 이음새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배가 신음하는 것 같았습니다. 리밍이 달려왔습니다. 천수성님, 큰일 났어요. 또 뭔데? 다롄 조선소도 멈췄대요. 광저우도요. 전국 CSSC 산하 조선소 12곳 전부 가동 중단이에요. 12곳. 중국 전역의 조선소가 동시에 멈춘 겁니다. 재고는 진짜 바닥이야? 네. HTX-9000 재고 제로예요. 어제 마지막 물량까지 다 썼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중국 조선업의 미래처럼 암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CSSC 본사 왕젠고 부총재였습니다. 천수석,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 부총재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접봉 공급이 완전히 끊겨서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니? 중국이 못 만드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왕 부총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일개 용접봉 때문에 67조 원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방법이 없다고. 자네가 30년 동안 뭘 한 거야?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베이징 본사로 와. 긴급 대책 회의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중국 조선업과 함께했습니다. 세계 3위에서 1위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mm짜리 용접봉 하나 때문에. 리밍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수성님,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뭘 놓친 걸까? 세계 1위라고 자만하는 동안 정작 중요한 걸 못 본 건 아닐까? 새벽 4시, 결국 일어나서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극저온 용접봉 자체 개발 프로젝트 기밀. 20년 전 시작된 국가 프로젝트 자료였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파일을 펼쳤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 안에서 그 파일을 정독했습니다. 극저온 용접봉 자체 개발 프로젝트. 20년 전 중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투입된 예산만 3천억 원. 칭화대학교, 베이징대학교, 상하이교통대학교의 최고 재료공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연구원만 500명이 넘었어요.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HD연대의 HTX-9000을 대체할 극저온 용접봉 개발. 저도 이 프로젝트에 3년간 참여했습니다. 젊은 시절이었죠. 그때는 정말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이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파일을 넘기며 당시 실험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실험샷 127 영하 160도 테스트 실패. 2분 만에 균열 발생. 실험샷 256 합금 배합 비율 조정 실패. 1분 47초 만에 파단. 실험샷 489 일본 기술 참조 실패. 영하 150도에서 버티지 못함. 실험샵 1024 새로운 열 처리 공정 적용 실패. 영하 163도 도달 전 균열. 1024번의 실험. 전부 실패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간 건 실험샵 890이었습니다. 영하 161도까지 버텼어요. 단 2도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연구팀 전체가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해낸 건가. 하지만 영하 162도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단 1도 차이로 실패했습니다. 그 후로도 5년을 더 연구했지만 영하 161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상의 실패 선언이었죠. 비행기가 베이징에 착륙했습니다. CSSC 본사 대회의실. 전국 조선소 소장들과 기술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얼굴들이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왕젠고 부총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전국 12개 조선소 가동 중단. 납기 지연으로 위약금만 8천억 원이 예상됩니다. 카타르, 노르웨이, 호주에서 계약 취소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 의견 있습니까? 다른 조선소 장 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자체 개발 프로젝트를 다시 가동하면 어떨까요? 20년 전보다 기술이 발전했으니 이번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왕 부총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자체 개발하려면 최소 5년은 걸려.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당장 내일 쓸 수 있는 용접봉이야. 광저우 조선소 리 소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독일에도 기술력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이미 알아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독일 티센크루프, 노르웨이 아케르 솔루션스. 전부 연락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극저온 용접봉을 생산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 HD연대가 유일합니다. 일본은 15년 전에 개발을 포기했고 독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용접봉이 뭐 대단한 기술이라고 세계에서 한 나라만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태블릿을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여기 우리 연구팀의 20년간 실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1024번의 실험, 3천억 원의 투자, 500명의 최고급 인력. 하지만 결과는 전부 실패입니다. 데이터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빨간색 X 표시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가까이 간 게 영하 161도였습니다. LNG 저장 온도는 영하 163도입니다. 단 2도 차이지만 그 2도를 우리는 20년 동안 넘지 못했습니다. 왕 부총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건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야마모토 기술 고문을 만나볼 생각입니다. 그분이 15년간 극저온 용접봉 개발을 이끌다가 포기한 분이에요. 왜 포기했는지, 한국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왕 부총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당장 일본으로 가게. 뭐든 알아내.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포기한 기술, 중국이 20년간 실패한 기술, 한국은 어떻게 해낸 걸까?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내린 건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로 향하는 신칸센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일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풍경을 보며 우리도 언젠가 따라잡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따라잡아야 할 대상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나가사키 조선소에 도착하니 야마모토 겐지 기술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날카로웠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야마모토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반갑습니다. 중국 CSSC에서 오신다기에 무슨 일인지 짐작은 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용접봉 때문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야마모토 씨께서는 15년간 극저온 용접봉 개발을 이끄셨다고 들었습니다. 왜 포기하셨습니까? 야마모토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나가사키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였습니다. 천수성님, 저와 함께 잠시 걸으시죠. 우리는 조선소 안을 걸었습니다. 일본의 조선소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빈 도크가 눈에 띄었고 일하는 인원도 적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본 조선업도 어렵습니다. 한때 세계 1위였지만 지금은 중국과 한국에 밀려 3위로 떨어졌죠. 야마모토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LNG선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10년 전에 LNG선 건조를 포기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수지가 안 맞아서입니다. 수지가 안 맞는다고요? LNG선 한 척 건조하는데 필요한 극저온 용접 기술. 그걸 유지하려면 매년 수백억 원의 R&D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LNG선을 수주할 확률은 한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 점점 낮아졌죠.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오니까 포기한 겁니다.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극저온 용접봉은요? 왜 개발을 포기하셨습니까? 야마모토 씨가 멈춰섰습니다. 그의 눈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천수성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중국은 몇 년이나 시도하셨습니까? 20년입니다. 3천억 원을 투자했고 1024번 실험했습니다. 야마모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15년이었습니다. 2천억엔을 썼고 실험 횟수는 2847번이었죠. 2847번. 우리의 거의 3배였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영하 161도. 그 벽을 넘지 못했어요. 야마모토 씨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연구실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5년간 함께한 연구팀입니다. 일본 최고의 재료공학자들이었어요. 밤을 새워가며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마모토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분 분석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용접봉을 입수해서 분석했어요. 23가지 합금 성분, 배합 비율까지 전부 알아냈습니다.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요. 그럼 똑같이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똑같이 만들어도 안 됐어요. 분명 같은 성분, 같은 비율인데 영하 163도에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재료, 같은 배합인데 왜 결과가 다릅니까? 야마모토 씨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미치겠더군요. 7년을 더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답을 찾았어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용접봉은 기계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HD현대의 용접봉 제조 공정을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그들은 최종 단계에서 기계가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마무리합니다. 35년 경력의 장인이 직접 손으로 합금 분말을 배합하고 직접 열 처리 온도를 조절해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21세기의 손으로요? 그게 더 정확합니까? 아니요. 일반적으로는 기계가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극저온 용접봉은 달라요. 합금 분말의 습도, 그날의 기온, 원재료의 미세한 품질 차이. 이런 변수들을 기계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35년간 용접봉만 만들어 온 장인의 손끝은 그 차이를 느끼고 조절할 수 있어요. 야마모토 씨가 자신의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0.0001%의 차이. 기계로는 측정조차 불가능한 그 미세한 차이를 한국의 장인들은 손끝으로 맞춥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할 수 없었어요. 일본에도 장인 정신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이 분야에서는 한국을 못 이겼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셨습니까? 야마모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간 2847번 실험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시간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수십 년의 경험이 손끝에 축적된 장인만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장인은 한국에만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러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장인을 키워내고 그 기술을 35년간 이어온 그 집념이. 우리 일본도 한때는 그랬는데 어느 순간 효율만 따지다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나가사키 조선소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5년의 장인 정신, 20년간 3천억 원을 투자하고도 실패한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바로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독일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이니까 그들이라면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에센까지 기차로 3시간. 티센크루프 본사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창밖으로 독일의 산업지대가 펼쳐졌습니다. 굴뚝, 공장, 끝없이 이어지는 철로. 한때 세계 산업을 지배했던 나라의 흔적이었습니다. 티센크루프의 해양 플랜트 담당 이사 클라우스 밀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독일인. 단정한 정장에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다고요? 무슨 일입니까? 극저온 용접봉에 대해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클라우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 문제군요. 요즘 업계에서 화제더군요. 한국이 공급을 끊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독일에도 기술력이 있으니 혹시 생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클라우스가 피식 웃었습니다. 천수석님, 한 가지만 물어보죠. 일본은 방문하셨습니까? 네. 야마모토 기술 고문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15년 연구 끝에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장인 기술을 따라갈 수 없어서요. 클라우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대답이네요. 저도 같은 말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책상 서랍에서 보고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우리도 검토했습니다. 극저온 용접봉 자체 개발. 결론부터 말하면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왔거든요. 개발에 최소 10년, 비용은 10억 유로 이상, 성공 확률은 30% 미만. 게다가 성공해도 한국과 가격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이미 35년간 기술을 축적했으니까요. 클라우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독일인은 합리적입니다.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합니다. 이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르웨이는요? 스위스는요?
클라우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전 세계에서 극저온 용접봉을 생산하는 곳은 한국 HD연대가 유일합니다. 그들이 47개국에 공급하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 100%입니다. 100%. 그 숫자가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한국이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독점이라기보다는 그들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경쟁자가 없는 게 아니라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클라우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에센의 오래된 공장들이 보였습니다. 천수성님, 독일도 한때는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자동차, 정밀기계에서는 여전히 강하죠.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1등일 수는 없습니다.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선 분야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LNG선과 극저온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건 그냥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본도 안 되고 독일도 안 되고 세계 어디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리밍이었습니다. 천수성님,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타르가스에서 연락 왔어요. 15조 원 계약 취소하겠대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납기를 못 맞추면 계약 파기하겠다고요. 대신 한국 HD연대랑 새로 계약한대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랑 우리 계약을 취소하고? 네. 노르웨이 에퀴노르도 같은 통보를 해왔어요. 호주 쪽도 흔들리고 있대요. 이러다 67조 원 전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독일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67조 원. 3mm 용접봉 하나 때문에 67조 원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오자마자 CSSC 본사로 불려갔습니다. 대회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왕젠고 부총재뿐만 아니라 CSSC 회장까지 참석해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천수석, 보고하게. 왕 부총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과 독일 방문 결과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야마모토 기술고문의 증언, 클라우스 이사의 분석,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도 대안이 없다는 결론. 보고가 끝나자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유에이창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방법이 없다는 건가? 현재로서는 한국 HD연대의 용접봉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 왕 부총재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67조 원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방법이 없다고만 하면 끝인가?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협상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공급을 끊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유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굴욕 아닌가? 세계 1위 중국이 한국의 머리를 숙이라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세계 1위인 건 물량입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간부들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물량으로는 우리가 1위입니다. 하지만 고부가 가치 선박, 특히 LNG선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LNG선 수주를 늘릴 수 있었던 것도 한국의 용접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 기술 없이 우리의 1위는 허상입니다. 유 회장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계속하게. 일본 야마모토 기술고문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극저온 용접봉은 35년간 장인이 손끝으로 만들어 온 기술이라고요.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살 수 없는 기술입니다. 저는 태블릿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제가 HD연대의 용접봉 제조 공정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핵심 경쟁력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첫째, 35년간 축적된 데이터입니다. HD연대는 35년 전부터 극저온 용접을 연구했습니다. 12만 번 이상의 실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죠. 두 번째 슬라이드. 둘째, 장인의 기술입니다. 최종 단계에서 기계가 아니라 30년 이상 경력의 장인이 손으로 마무리합니다. 원재료의 미세한 품질 차이, 그날의 습도와 온도를 손끝으로 감지하고 조절합니다. 이런 장인이 HD연대에 현재 7명 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셋째, 독점 원재료입니다. 23가지 합금 중 3가지는 HD연대가 독점 공급받는 희귀 금속입니다. 호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채굴되는데 HD연대와 장기 독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3가지를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최소 30년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30년은 없습니다. 2주도 없었습니다. 유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한국에 가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내고 협상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류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네. 천수석, 자네가 한국에 가게. 전권을 위임하지. 단, 조건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무릎은 꿇지 말게. 중국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협상에 오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이라. 그 자존심 때문에 20년간 3천억 원을 날렸고 지금 67조 원을 날리려 하고 있는데 자존심을 지키면서 협상할 수 있을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노르웨이 에퀴노르의 라르센 부사장이었습니다. 천수석, 유감입니다만 저희도 계약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통보였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라르센 부사장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천수석, 저도 당신 개인적으로는 신뢰합니다.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노르웨이 해양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희가 중국과 계약한 건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한국보다 15% 저렴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가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용접봉 공급이 중단되자 중국 조선소 전체가 멈췄습니다. 한국은 멀쩡하고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걸 한국에서 사다 쓰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중국에 발주하나 한국에 발주하나 결국 핵심은 한국 기술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중간상을 거칩니까? 중간상.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라르센 부사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천수석, 2주 드리겠습니다. 2주 안에 정상화되지 않으면 저희는 한국과 새로 계약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또 2주. 처음 용접봉 재고가 2주라고 했을 때 우습게 봤던 그 시간. 이제 2주가 그렇게 짧은 시간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리밍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천수석님, 호주 쪽도 계약 취소 검토 중이래요. 그리고 방금 확인한 건데 카타르가스가 HD연대랑 이미 양해각서 체결했대요. 양해각서. 계약 전 단계. 거의 확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5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공항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 웃음소리.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3mm 용접봉 하나로 중국 조선업 전체를 멈춰 세웠습니다. 세계 1위라고 자만했던 우리를. 67조 원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저는 주머니에서 용접봉 샘플 하나를 꺼냈습니다. 출발 전에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HTX-9000점, 길이 35cm, 직경 3mm, 무게는 고작 몇십 그램. 이 가느다란 금속 막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단 하나, 한국뿐이었습니다. 저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HD연대 본사가 있는 울산으로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35년 전, 한국이 이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기술의 시작점. 그 이야기를 들어야 협상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풍경. 불과 5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 어떻게 이 나라는 여기까지 온 걸까? 그리고 왜 우리는 20년간 따라잡지 못한 걸까?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67조 원 중 15조 원은 이미 날아갔습니다.
남은 52조 원마저 사라지기 전에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HD현대 측에 연락했습니다. 내일 미팅 가능합니까? 긴급한 사안입니다. 내일은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모레라면 가능합니다. 모레. 2주 중 이틀이 또 지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모레로 잡아 주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불빛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3mm, 그 작은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은 한국 조선업의 역사를 조사해야겠습니다. 35년 전 그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왜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계 유일의 기술을 갖게 됐는지,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싸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HD현대와 미팅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었습니다. 35년 전, 한국이 어떻게 이 기술을 시작했는지, 왜 일본도 독일도 포기한 길을 끝까지 갔는지, 적을 알아야 협상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국 조선업 역사 자료를 찾았습니다. 낡은 신문 기사들, 업계 보고서, 당시 인터뷰 기록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35년 전 한국,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한국 조선업은 일본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5%, 일본이 45%, 유럽이 30%를 차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저가 물량으로 틈새 시장을 노리는 후발주자에 불과했습니다. 한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현대중공업, LNG선 시장 진출 선언, 업계, 무모한 도전 평가. 기사 내용을 읽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LNG, 운반선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LNG선은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뎌야 하는 초고난도 선박으로 현재 일본과 프랑스만이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관계자는 한국이 LNG선을 만든다고 10년은 일러라고 평가했다. 10년은 이르다. 그 오만한 평가가 눈에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 중국이 한국을 보는 시선과 똑같았으니까요. 다음 기사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한국의 LNG선 핵심 기술 이전 거부, 자체 개발하라. 한국 조선업계가 일본의 LNG선 건조 기술 이전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 측은 핵심 기술은 국가 경쟁력이므로 이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극저온 용접 기술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돈을 준다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술 이전 거부. 일본은 한국에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자료는 당시 현대중공업 기술 담당 임원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포기하거나 스스로 만들거나. 우리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일본이 안 가르쳐 주면 우리가 개발하면 됩니다. 10년 걸리면 10년, 20년 걸리면 20년.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10년 걸리면 10년, 20년 걸리면 20년. 그들은 정말로 35년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자료들을 계속 읽었습니다. 초기 실패 기록, 연구원들의 좌절, 그리고 끈질긴 도전. 수천 번의 실험과 실패. 그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의 수기가 있었습니다. 영하 160도에서 또 깨졌다. 이번이 847번째 실험이다. 동료들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일본이 된다면 우리도 된다. 아니,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847번째 실험. 그때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0번째 실험. 영하 161도 돌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2500번째 실험. 영하 162도. 이제 1도만 더. 5000번째 실험. 드디어 영하 163도 통과. 연구실 전체가 환호했다. 15년이 걸렸다. 15년. 5000번의 실험. 그렇게 해서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극저온 용접봉을 개발한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 다음으로.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같은 수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기술을 원했습니다. 일본 제품보다 더 얇고, 더 강하고, 더 정밀한 용접봉을 만들겠다. 그 목표로 또 20년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가 HTX-9000이었습니다. 직경 3mm, 일본 제품보다 0.5mm 더 얇으면서 강도는 20% 더 높았습니다. 영하 165도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LNG 저장 온도보다 2도나 더 낮은 온도에서도 버티는 제품. 일본도 이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5년. 한국은 35년 동안 한 우물만 팠습니다. 비웃음을 당하고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고 수천 번 실패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국은 어땠습니까? 20년간 3천억 원을 투자하고 1024번 실험했습니다. 하지만 영하 161도에서 멈추자 잠정 중단이라는 이름으로 포기했습니다. 왜 우리는 포기했고 그들은 계속했을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내일 HD연대 본사에서 그 답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울산. HD연대 본사가 있는 도시입니다. KTX에서 내리자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칭다오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냄새. 저는 택시를 타고 HD연대 울산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도크에서는 용접 불꽃이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소가 멈춰 있는 동안 이곳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HD연대 해양사업부 김현수 전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천수성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나눈 뒤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접봉 공급을 재개해 주십시오. 조건은 협상 가능합니다. 김 전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천수성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왜 저희가 공급을 중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상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가격 협상력을 높이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판단이거나요? 김 전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김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우리는 회의실을 나와 조선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접봉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첨단 시설을 예상했는데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한 노인이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손은 젊은이처럼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가느다란 금속 막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호 기술장입니다. 35년간 극저온 용접봉만 만들어 오신 분이에요. 우리 회사에 7명 있는 마스터 장인 중 한 분이시죠. 박종호. 야마모토 씨가 말했던 그 장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중국 CSSC의 천웨이고입니다. 박 기술장이 작업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깊은 눈동자였습니다. 중국에서 오셨군요. 요즘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네,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박 기술장이 빙긋 웃었습니다. 앉으세요. 잠깐 이야기하죠. 저는 작업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전무도 옆에 섰습니다. 박 기술장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 일 시작한 게 35해 전이에요. 그때 나는 24이었고 대학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한 풋내기였죠. 그가 작업대 위에 용접봉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때 선배들이 그러더군요. 이건 불가능한 도전이다. 일본도 수십 년 걸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팀장님이 그러셨어요. 불가능하다고? 그럼 가능하게 만들면 되지. 일본이 수십 년 걸렸으면 우리는 그보다 빨리 하면 되고 못하면 더 오래 하면 된다고. 박 기술장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15년이 걸렸어요. 영하 163도를 뚫는데 5,000번 넘게 실험했고 수백 명이 밤을 새웠죠. 중간에 포기하고 나간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남은 사람들은 끝까지 갔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천수성님, 왜 우리가 성공하고 다른 나라들은 실패했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 기술장이 손에 든 용접봉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보세요. 직경 3mm, 길이 35cm. 겉보기엔 그냥 금속 막대예요. 기계로 만들면 하루에 수만 개씩 찍어낼 수 있어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기계로 만든 건 영하 160도에서 깨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3가지 합금을 섞어요. 티타늄, 니켈, 크롬, 몰리브덴. 배합 비율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정확해야 해요. 근데 문제는 원재료가 매번 미세하게 달라요. 박 기술장이 손가락을 펴보였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같은 광산에서 캔 티타늄이라도 로트마다 순도가 0.001%씩 달라요. 오늘 습도가 높으면 분말이 수분을 머금어서 또 달라지고요. 기계는 이런 차이를 몰라요. 그냥 정해진 비율대로 섞을 뿐이죠. 그가 자신의 손끝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35년을 해온 사람의 손끝은 알아요. 오늘 분말이 어제보다 조금 거칠다는 걸. 습도가 높아서 열 처리 온도를 2도 올려야 한다는 걸. 이 감각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일본이 15년 하다 포기한 이유, 독일이 시도조차 안 한 이유, 중국이 20년 해도 안 된 이유, 전부 같아요. 이 기술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라 수십 년 경험이 손끝에 쌓인 사람만이 만들 수 있어요. 박 기술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천수성님, 기술은 훔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도 아니고요. 만드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과 집념으로 한 땀 한 땀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기술은 훔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 저희가 공급을 중단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김 전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중국 측에서 기술 제휴를 제안해 왔습니다. 공동 개발이라는 명목으로요. 하지만 실제 내용은 우리 기술을 이전해 달라는 거였어요. 35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넘기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안이 있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가 거절했더니 다음 달부터 주물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해 왔어요. 압박이었죠. 기술을 내놓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는. 김 전무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끄는 겁니다. 협박에 굴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죄송합니다. 입에서 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 제안을 한 줄 몰랐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정말 몰랐어요. 박 기술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천수성님 잘못이 아니에요. 위에서 한 일이겠죠. 근데 말이에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대 위의 용접봉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것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나중에는 자부심 때문에. 이제는 그냥 이게 내 인생이에요. 이 기술이 내 전부예요. 그가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기술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건 인생을 내놓으라는 거랑 같아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조선업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와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목표는 어떻게든 용접봉을 다시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격을 올려주고 물량을 늘리고 무슨 조건이든 맞춰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김 전무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허리를 펴고 김 전무를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기술 이전 압박, 물량 협박. 그건 파트너에게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김 전무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기술을 존중하겠습니다.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김 전무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천수성님, 진심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본사 결정을 저 혼자 번복할 수는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 쪽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새로운 조건을 제안하겠습니다. 김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제안서를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기술 이전 요구는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 기술은 파는 게 아닙니다. 제품을 파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조선소를 나섰습니다. 울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선박들이 도크에서 건조되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용접봉 샘플을 꺼냈습니다. HTX-9000점. 이 작은 금속 막대에 3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집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3mm. 이 숫자의 무게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50여 년 전 중국 조선업 초창기에 맨손으로 배를 만들던 아버지. 언젠가 중국도 큰 배를 만들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아버지의 꿈은 이뤄졌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물량으로는 1위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을까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게 정말 물량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제대로 된 배를 만들고 싶으셨을 겁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기술로 인정받는 배를 만들고 싶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그걸 잊었을까요? 빨리빨리, 많이 물량을 늘리고 시장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기술은 만드는 거라는 걸, 시간과 노력으로 한 땀 한 땀 쌓아 올려야 한다는 걸.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 방문 보고서 1000회이고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한국의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을 만들어가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35년간 한 우물을 파는 집념, 비웃음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결과가 아닌 과정을 존중하는 문화. 이것이 진정한 기술 강국의 조건입니다. 제안 1점, HD연대의 공식 사과 및 새로운 파트너십 제안. 2점, 극저온 용접봉 자체 개발 프로젝트 재가동. 단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빠른 성과를 요구하지 말고 50년을 내다보고 투자할 것. 3점, 기술 인력 양성 시스템 재정비. 장인 정신을 가진 기술자 육성.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까 울산에서 본 석양과는 다른 빛이었지만 이상하게 희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67조 원. 그중 15조 원은 이미 날아갔고 나머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우리가 얻은 것도 있습니다. 깨달음이요. 진정한 기술 강국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하지만 배움이 있었으니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휴대폰을 켰습니다. 리밍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천수성님, 노르웨이 에퀴노르에서 연락 왔어요. 아직 최종 결정 안 내렸대요. 한국 방문 결과에 따라 재검토하겠다고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바로 CSSC 본사로 향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제안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협박이 아니라 협력으로. 빼앗으려 하지 말고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택시 창밖으로 베이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고층 빌딩들,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위용.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3mm. 그 작은 숫자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기술을 훔치려 하지 말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35년이 걸리면 35년을 투자하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지금까지 중국 CSSC 천웨이고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3mm 용접봉 하나로 세계를 지배하는 대한민국.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기술이 큰 나라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